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6년부터 5년간 겨울만 되면 집값이 크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여러가지 사유로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는 분들 또는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대세 하락이 임박한 시점이지만 그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언제 어느 아파트를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부동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조금만 인내를 내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한번 자료를 보실까요? 2020년 겨울부터 부동산 대폭락, 제가 자꾸 대폭락 하니까 지금 대폭락 되지도 않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자, 이제 한번 보자고요. 이제 진짜 위험할 때 됐습니다. 정말 위험해요. 오르면 조금 올라가고 이제는 떨어지면 왕창입니다. 단 항상 전제 조건을 달죠. 정부의 집값 잡을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자, 여기 보시면 집이 완전 쭉 타고 내려가네. 미끄러지네요. 자, 눈사람 두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겨울철만 되면 크게 미끄러졌어요. 왜 지금 이 뜨거운 여름철에 집을 보러 다니십니까? 자, 그러면 근거 자료를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15년 1월, 16년 1월, 17년 1월, 18년 1월, 20년 1월까지 쭉 다 나왔죠. 자, 보면 이게 거래량이고 막대 그래프가 이 빨간색이 그래프가 매매예요. 이게 거래량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비싸고 거래량이 쭉 내려갈 때는 매매가도 떨어지죠. 근데 이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요, 집값이 떨어졌을 때예요. 자, 볼까요? 2016년 1월 달 집값 떨어졌네요. 진짜로. 지금 높은 데 떨어졌죠. 거래량도 줄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2017년 1월, 2월, 3월, 4월 집값 떨어졌네요. 그렇죠? 그 전에 이때는 802 대책이 나왔고 박근혜 때 이때는 831 대책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831 대책이 나오고 802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집값이 겨울에 떨어진 거예요. 하반기에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또 보세요. 18년. 자, 9.13 대책이 나왔었는데 이제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때는 뭐 1월, 3월, 5월 거의 상반기 다 떨어졌네요. 그리고 19년. 자, 역시 마찬가지로 1월달 떨어진 거 보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최근에 20년 보자고요. 이제 19년 12.16 대책 나온 다음에 그때까지 폭등하다가 작년이죠. 폭등하다가 올 겨울에 빠졌잖아요. 이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역시 빠졌죠. 자, 동그라미 보세요. 이렇게 명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5번이나 똑같은 게 반복되면 이번에 뻔해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만 있다면 모를까. 이제 물론 올라가고는 있지만 상승폭이 이렇게 거의 이만큼 꺾였잖아요. 아직은 플러스지만 그러면 이건 볼 것도 없이 마이너스 쪽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나요? 여기 이때 잡으시라고요. 이때 잡으면 10억짜리는 1, 2억 쌀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잡는 거보다 밑에 잡는 게 뭐 실거래가가 많이 안 빠지더라도 매도 호가가 확 죽기 때문에 정말 싸게 잡을 수 있고, 특히나 강남은요 폭탄입니다. 강남은 이때 다 보니까 폭락을 했어요. 폭락. 23억짜리가 기본 18억으로 빠졌어요. 그냥 3억, 2억, 3억 빠진 게 아니라 5억 이상이 빠졌다고요. 강남 잡고 싶은 분들은 지금은 좀 빨라요. 자, 똑같은 반복 패턴, 겨울 금매를 누려라. 그럼 비슷한 걸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2016년 831 대책, 이 박근혜 정부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월 이 겨울에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2017년 이게 16, 17, 18, 19, 20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때마다 빠진 거예요. 정말로. 종합 대책 나올 때. 17년 볼까요? 자, 802 대책 8월 달에 나오니까 당연히 겨울 정도 떨어지네요. 이렇게. 하고 겨울에 빠진 거고. 2018년 9.13 대책 나오니까 또 겨울에 빠졌어요. 신기하죠? 자, 2018년 12월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2019년 11.6 대책 나오니까 1, 2, 3, 4월 달이 바닥이었는데 아무튼 빠졌습니다. 2020년 3월, 4월이 바닥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10 대책, 617, 710, 뭐 8월달 대책까지, 공급 대책까지 해가지고 쭉 나오니까 결국 현재는 이 정도예요. 3분의 2 정도 지금 상승폭이 줄었어요. 아직은 마이너스 아닙니다. 이게 0이거든요.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뛴 게 훨씬 많잖아요. 떨어진 것보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비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볼 것도 없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네요. 벌써 몇 번인데 반복이. 자, 그럼 이제 대신에 여기에서 이제 올 겨울 뭐 1월이 됐든 4월이 됐든 이 시점에서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과거는 다 올랐어요. 보세요. 다 올랐죠. 다 올랐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번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네요. 즉 집값을 안 잡았다는 거예요. 집값을 쇼만 하고. 근데 이번에는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잡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매주마다 주간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대세락으로 가는 거고, 올라간다 그러면 또 입장 날 거예요.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또 폭등할 거예요. 또 폭등. 이게 찔끔 떨어지고 또 폭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라가려고 할 때 잡아버려야죠. 그래서 올 겨울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정말로 중요한 자료잖아요. 왜? 지금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 패턴을 그렸다는 것은 올 겨울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 이제 큰 틀에서 한번 사이클을 보자고요. 큰 틀에서. 자, 큰 틀에서 사이클을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2005년, 6년에서 크게 올랐죠. 한 4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4년간 떨어졌죠. 이렇게 4, 5년 떨어졌어요. 2013년에. 그리고 올랐죠. 2020년까지 무려 최장 7년이 뛰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찌됐거나. 그러면 아까는 이제 반등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이 추락의 위험성도 있다 이거예요. 2023년 바닥 찍고 이건 지금 예측입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현재까지는 팩트인데 지금 보세요. 모양새가 지금 좀 닮았잖아요. 이렇게. 올해 겨울에도 100% 하락한다. 데이터상으로는 100% 하락.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또 보여주면 이거 겨울. 그럼 현재 여기에요. 현재가. 이미 A는 물 건너갔어요. 반등할 수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건 물 건너갔고 지금 현재 이제 마이너스는 0이니까 0까지는 안 왔고 거의 이만큼 내려오기도 힘들었는데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이 원 동그라미 친 거. 자, 이건 작년이고요. 원 동그라미 친 게 또 작년장 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C로 갈 거냐 D로 갈 거냐만 남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만 초미의 관심을 보면 돼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이건 서울 중심이고 경기도 중심이에요. 지방은 좀 다를 수도 있다. 자, 부동산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 6가지씩을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하락 요인, 이게 더 커요. 상승 요인보다는 하락 요인이 크다고 봐야 돼요. 자, 7년 폭등 사이클이라서 폭락이 높다. 정말 이 시점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자, 집에 부동산이 상승하는데 제일 안 좋은 것은 폭등했다는 거예요. 뭐든지 폭등한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뭐 다른 건 다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7년간 두 더블, 세 더블 뛰었다는 게 가장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겨울철 하락 체온이 높아졌어요. 왜? 아까 5번이나 반복됐고 지금 이미 이만큼 내려왔잖아요.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그러면 뭐 추석 때는 잠깐 좀 반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올겨울 거의 100번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때마침 미국 대선이 있어요.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 나스닥 맨날 신고가 찍고 가는 거 알죠? 지금 미국 경기가 좋아서 신고가 찍는 게 아니에요. 돈은 넘쳐나지. 유동자금 풍부하지. 자,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환장했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사들이는 거예요. 뭐를? 나스닥하고 다우를요. 경기도 좋지 않는데 지금 질병사태에서 그렇게 치고 간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경제학자들은 웃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그렇게 올라간 것은 거품으로 지금 뜨고 있다는 건데 거기가 뜨니까 우리나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시아도 따라가고 유럽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거품 경제로 지금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적어도 미국이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인 11월 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하면서. 그 이유가 문제겠죠. 제가 이 말을 길게 강조한 것은 미국 대선 후에 경제 위기,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높은데 제1국가가 중국입니다. 제2국가는 유럽 쪽입니다. 브릭스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수출 주도 국가다 보니까. 그러면 폭락하겠죠. 또 질병이 장기화되는 것은 지금 뻔한 것 같아요. 경제 성장이 심각하게 악화. 요즘 우리나라도 질병이 생기다 보니까 원래 이 주가가 중국을 따라가다가 이제 미국을 닮아갔었잖아요. 2200 돌파했어요.
2,300, 400 언저리까지 갔는데 앞불싸 다시 또 질병이 확대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장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정부 정책이 강화, 본인들 지지율을 지금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현 정부는 집값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과거에 어떻든지 간에 2배, 3배 폭등시켰든지 간에 이제는 안 떨어뜨리고는 못 베겨요. 6번째, 다주택 법인, 임대사업 매물, 뭐 이런 매물들이 앞으로 계속 쏟아져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올라갈 요인도 많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이 올라갈 요인은 이미 지금 계속 올랐잖아요. 이 올라갔을 때 상당히 반영됐던 것들이에요. 얘는 반영이 별로 안 됐고 이제 시작이고. 그래서 빨간색 상승보다는 파란색 하락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뛰었는데 여기서 무슨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싸움을 왜 해요? 이건 볼 것도 없이 떨어지는 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산에 올라갔는데 자 꼭지까지 왔는데 조금 더 높은 데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제 내려갈 것이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반반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봤자 조금 더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이제 하산하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을 가지고 5대5로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9대1이에요. 8대2나 위험도가. 자, 즉 추락할 위험도가 훨씬 높다 이거예요. 집을 안 살 위험도보다는. 여기 보시면 유동성 저금리 상승 지속. 그래요. 이거 맨날 나온 말이잖아요. 겨울철 하락 후에 다시 대폭등. 이것만 한 번 더 있을 수 있어요. 왜? 지금 현 정권이 정신 못 차리면 내년 또 올라갑니다. 이제 겨울에 떨어졌다가 또 뛸 수 있어요. 왜? 지금 5번이나 그렇게 뛰었잖아요. 뛰었는지 안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는 몰라도 그때 추가 대책을 때려버려야죠. 그러면 추가 대책을 때리느냐 안 때리느냐도 보시면 돼. 미국 대선 후에 국가 간 협력. 그렇죠. 만약에 미국 대선 후에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든지 간에 무조건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무역전쟁이 일어난다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확률은 싸울 확률이 높습니다. 패권문 때문에. 그렇지만 뭐 한시적으로 협력해가지고 뭐 1, 2년 더 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안정화될 수도 있기는 해요.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질병치료제, 백신이 개발됐거나 해서 이제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 경제를 핑계 대가지고 또 집값 띄우게 할 수 있어요. 항상 남 탓, 항상 무엇 탓, 경제 탓, 전 정권 탓 또 띄울 수가 있겠죠. 2030 패닉바잉 지금 이게 6번이 지금 문제예요. 정말로 좀 슬픈 현상인데 자 지금 만약에 30 세력들이 집을 안 잡아준다면 지금 막 떨어질 거예요. 집값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미 40대 50대는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감각이 있어요. 근데 젊은 분들은 감각이 없다 보니까 그냥 패닉에 빠져서 집을 잡아버리는 거야. 지금 안 잡으면 내가 보기에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텐데 자꾸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그 말했더니 내가 이 말했더니 뭐 김현미 장관이 한 말하고 똑같이 비유하고 있다고. 저 김현미 장관 싫어해요. 왜? 집값은 못 잡아놓고 11%밖에 안 올랐다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제가 왜 좋아해요? 자, 하지만 지금이라도 응원은 하고 싶어요. 왜냐? 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성 있게 집값을 잡아서 무주택 또는 젊은이들 지금 아이도 0.8명밖에 안 난다고 하잖아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아이들 2명, 3명 팍팍 날 수 있도록 짝짝 밀어주고 그러려면 집값이 안정화가 돼야죠. 자, 부동산 대세가라는 6가지 이유를 또 한번 정리해보면 2016년 이후에 겨울에 4-5번 100% 하락했다. 그 다음에 정부 집값 하향 안정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 미 대선 이후에 중국 등 세계 경제위기 가능성이 높다.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달. 질병 장기화 사실상 준 경제 위기에 치닫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안 꺾였어.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알았죠? 자, 부동산 심리 하향 안정화 이제는 꼭지에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40대 미만만 치고 올라가고 있죠. 다주택, 법인사업자, 매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임대사업자까지 이제 해가 갈수록 나올 거예요. 이런 요인들이 이렇게 많다고요. 그래프 보시면 93 대책 보세요. 대책 나오고 떨어지기 시작해서 겨울에 11월 달부터 축 떨어지죠. 지금하고 모습이 비슷해요. 얼마 전에 8월 달 대책 나왔으니까 7월, 8월. 아마 얘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커요. 11.6은 좀 이제 늦게 겨울 다 돼서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빠르게 빠져서 1월 달에는 플러스인데 2월 달, 3월 달, 4월 달로 들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됐죠.
이 대책 이후로. 이번에는 가을부터 빠질 가능성이 커요. 얘처럼. 왜? 일찍 나왔잖아요, 대책이. 자, 그 다음에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지금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강남 제로잖아요. 서울 0.02. 물론 저번 주하고 좀 동일하지만 이번 주 조금 궁금하네요. 오늘 나올 지표. 그 다음에 여기 전국. 그리고 여기 전세가율 보세요. 75.1%가 이게 약 16년, 17년에 찍었던 건데 전세가율이 지금은 집값이 너무 폭등하는 바람에 지금 여기 53.8%라고 나왔어요. 지금 전세값이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3%. 집값이 그러니까 너무 뛴 거지. 그래서 전세가율이 낮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30대가 패닉바잉을 한다고 해도 집값이 뛸 것인가? 2018년, 20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 매매가 추이. 여러분들 전세금이요. 2018년에 4.5억이었던 게 지금 5.1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매매가는 7.4억이었던 게 9.8억, 거의 10억까지 뛰어버렸어요. 이 단기간에. 정말 미쳤죠? 세동 아파트 보세요. 3억짜리가 지금 4억대. 이제 5억을 향해서 치닫고 있죠? 40세 미만 주택 구입 의지가 최고치입니다. 즉 아까 30대 패닉바잉이라고 했잖아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125거든요. 소비자 동향지수 CSI가. 근데 131로 오히려 더 높아요. 40대 미만은. 여기 CSI 추이 보세요. 제일 높았을 때가 이때인데 지금 완전 이 정도야. 즉 홈쇼핑 보고 그 물건 안 사면 미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 잘못이에요. 누구 탓합니까? 본인이 지금 애기입니까? 30대면 다 큰 어른이지. 우리가 집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들어보세요. 다 이해해요. 자, 그렇지만 어린아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빚을 왕창 내가지고. 폭락장 오면 본인이 그거 감당할 수밖에 없죠. 어른들이 말려야죠. 자, 서울 청약 가점 61점 들으면 특히나 제가 말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 제가 제 방송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6억 미만, 4억 미만, 뭐 3억 미만 해갖고 지역별로 그런 아파트는 실거주자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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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은 잡아라 잡아라를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왜? 다 뛰어버렸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잡아라 잡아라 했던 것들이 더 많이 뛰었어요. 왜? 소액이. 10억짜리들은 한 15억짜리들은 제자리 걸음인데 4, 5, 6, 7은 계속 뛰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몇 개 안 보여, 그런 것도. 그래서 전문가들은 찝어낼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찝어내기도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하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만류를 해야죠. 본인 급여만 믿고 저금리만 믿고 일을 치르려고 하면. 자, 무주택 여러분들 61점, 대략 한 65점이면 서울도 당첨되잖아요. 물론 흐름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무주택 기간 만점 약 32점인데 12년 정도 됐다. 부양가족 수는 본인 포함해서 4명이다. 즉 3명이겠죠. 4명이니까. 자, 그럼 20점 되고. 청약통장 가입이 한 13년 됐다. 15점. 즉 이 정도 12년이고 그 다음에 가족은 4명이고 가입기간이 14년이면 이 사람은 61점으로 서울 지역 커트라인 선에 육박합니다. 경기도는 당첨 가능성이 높고요. 자, 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 서울 99.3 어마어마하죠. 100대 1이네요. 인천 37.3, 경기 30.2. 인천과 경기는 37대 1. 여러분들이 37대 1이 얼마나 높냐면 그 학교 다닐 때 37명이 앉아 있잖아요. 거기서 한 명 뽑는 거예요. 정말로 거기서 한 명 뽑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 이번에 연도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여기 보세요. 16년부터 20년까지 입주 물량도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는데 집값은 계속 왜 폭등했을까요? 공급이 부족해서 폭등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지금 사이비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권모 씨, 뭐 무슨 모 씨 해가지고 신모 씨 자꾸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말 하고 있는데 그게 공급 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입주 물량도 많고 분양 물량도 많았는데 왜 집값이 폭등합니까? 그러면 떨어져야지. 이거는 건설사의 그 사주를 받고 녹아나는 거예요. 자, 여기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거래도 보세요. 지금 소형 아파트 여기 지금 월세가 파란색이에요. 정말 많이 늘어났죠. 월세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형의 아파트 매매, 입주 물량이 소형에 몰려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중대형 아파트는 별로 없죠. 특히 대형, 40평대 이상 대형이 앞으로 전망이 밝아요. 평당가가 워낙 낮아서. 이게 새 아파트는 다 조그마한 것밖에 안 짓기 때문에 아무리 1인 가구라고 할지라도요. 너무 내가 보기에는 지나칩니다. 자, 부정청약 대거 적발 사례. 이건 박수를 좀 쳐주고 싶네요.
적발 계속 해야 돼요.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거 아시죠? 자, 좀 세게 쳤으면 좋겠어요. 고시원 위장 전입을 통해서 부정청약. 고시원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자, 여기에 실거주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위장 전입해가지고 청약 신청을 한 다음에 이제 분양권 당첨해가지고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장애인 특별공급제도 장애인 대표가 브로커를 활용해가지고 다 공모를 합니다. 그래갖고 돈도 없는 사람들, 장애인들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그 통장 빌려가지고 자, 여기 제3자가 나타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당첨 분양권, 그냥 불법 분양권 전매를 해가지고 왜? 아직은 합법이 아니잖아요. 이제 분양권 전매 기간이 기니까 그 인감증명인 이번에 다 주게끔 해서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청약 통장 빌려준 거 돈 벌고 이 사람은 그 뛰는 것만큼 벌 거 아니에요? 로또 당첨이니까. 자, 당연히 지금 검거됐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많습니다. 자, 빚더미에 쌓이고 그 다음에 경제도 좋지 않습니다. 이 짝이 나지 마시고 아파트를 짊어지지 마시고 조금만 잘 참아보세요. 지금보다 내년이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4억대 아파트가 10억을 돌파했다는 사실. 지금 상투장에 부동산을 매수하는 분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최대의 밭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폭탄 돌리기 상황에서 최적의 입지와 타이밍 그리고 매물을 잡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와서 전화로 번호를 보시고 유료 상담만 받습니다. 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